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원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로 배우는 성장주 장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제가 테슬라 주식 꼭 7월 22일 이전에 매수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때 제가 이 영상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나 봅니다. 미주원 강추 영상이라고 거기에 적어놨네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제죠, 월요일날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 영상 보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운 마음은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쿨링 다운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매도 전까지는 수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어제 오늘 아무리 많이 올라도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 가서 그 주식의 가격이 높지 않다면 우리가 올리는 수익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염두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과연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요, 테슬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 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에서 배우는 성장주 투자 전략. 테슬라는 그동안 성장주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주주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테슬라가 성장하면서 결국 우량주로 우뚝 올라서는 그런 경사스러운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때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우리가 제2, 제3의 테슬라를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그런 성장주를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멋진 수익을 한번 우리도 올려볼 수 있을까? 테슬라로 100%, 200% 벌었다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배우는 성장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주원 성장주 투자 전략. 그래서 테슬라에서 일단 우리가 성장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스로 세워보는 성장주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어제 마감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137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13%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어제 하루에 보여줬다. 162달러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죠. 여담이지만 저는 어제 테슬라를 살려고요, 한 4.9%인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까먹고 한화로 돼 있는 잔금을요, 외화 잔고로 옮겨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외화 가 모자라서 저는 사실 어제 테슬라를 사지 못했습니다. 어제 13%나 올랐는데 매수하신 분들 참 부럽네요. 더더욱이 애프터 아워 보시면 장이 마감된 후에도 4.4%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1432로 마감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오늘 장이 개시할 때 1400이 넘는 주가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하루만 지금 보면 18%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저력을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Q2, 즉 2, 4분기에 자동차 판매수, 딜리버리 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시장의 예상에서는 한 6만 대, 많아야 7만 대 정도를 딜리버리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9만 대가 넘는 9만 650대의 딜리버리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각종 매체에서 난리가 났죠. 테슬라 스톡이 지금 2천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테슬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자이십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결국 이 얘기거든요.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사도 되는가? 아니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 최고봉이 올라갔을 때 사도 되는가? 아니면 운 좋게 여기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가?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올라갔을 때 사도 되는가?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갭 투자자라면 올라갔을 때 사면 안 되겠죠. 떨어졌을 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졌을 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서 올라가고 팔고, 이게 이제 갭 투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주가는 여기까지 가 있는데 운이 좋아서 테슬라를 400에 매수했던 분이나, 아니면 운이 조금 없어서 600에 올라갔을 때 산 분이나, 아니면 800에 올라가서 산 분이나, 우리는 지금 다 모두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40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이상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연 지금 사도 될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는 문제는 사실 갭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요.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1400 가까이 올라간 이 주가에서 기다려서, 즉 1100, 12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그냥 투자해서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이게 2000도 되고 3000도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만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때 생각을 하면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계속 성장해서 자동차 업계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무인 자동차 업계의 최고봉의 자리에 계속 자리한다면 10년 후에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나의 아들, 딸들도 테슬라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0년 전에 테슬라를 사셨네? 와, 그때 샀으니까 지금 뭐 10배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57년, 55년 전에 코카콜라를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지금 테슬라를 사도 될까 말까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자인가 아니면 갭 투자자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에서 배우는 성장주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요, 피터 린치 연평균 수익 29.2% 따라잡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많은 분들이 시청은 아직 안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피터 린치가 많은 조언들을 투자자들에게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6가지의 어드바이스를 골라놨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With small companies, you'd better off to wait until they turn a profit before you invest. 시작하는 작은 소규모의 회사에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프로핏, 이윤을 창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매출은 계속 증가해서 결국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테슬라에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테슬라는 계속 적자였어요. 2010년, 지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2010년에서 2012년, 3년, 2014년, 15년, 16년 점점 적자폭이 커집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잃었죠. 그러다가 2018년 가을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3억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를 한꺼번에 기록해버린 거예요. 피터 린치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테슬라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 차트랑 비교를 해볼까요? 자, 2018년 9월 30일 3, 4분기 실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2018년 3, 4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주식 매수를 했다면 이 시점이겠죠. 이 차트 한번 보시면요, 거의 박스권에서 머물던 그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따라서 피터 린치가 우리에게 해준 조언을 그대로 따라서 테슬라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324달러에 매수한 셈이 됩니다. 324달러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현재 가격이 1371이니까 4배가 넘는 거죠. 40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 2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따라서 피터 린치의 말이 정말 맞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2011년,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가가 10달러도 안 할 때 이때 사주고 지금 팔았으면
엄청난 100배도 넘는 수익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투기자가 아니고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확신이 들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터 린치에 의하면 이윤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경우를 봐도 피터 린치의 조언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주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본 성장주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슬라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여기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가 아주 조금이지만 흑자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2013년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흑자를 잠깐 보고요, 적자도 굉장히 적은 폭으로 나는, 따라서 그 전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실적에 비해서는 월등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틀거리는 시점에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싶다면 단 한 주, 두 주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팔로우를 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한 번 더 꿈틀할 때가 보이고, 그러면 또 두세 주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테슬라처럼 한꺼번에 많은 흑자를 보일 때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성장주 투자 전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넷 인컴 흑자 전환 기대 시, 이거는 흑자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시일에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 기업이 넷 인컴 흑자가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일단 소액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기업에만 몰지 말고요, 여러 군데 많은 성장주 회사한테 관심을 가지시고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단 10개의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개의 진주 같은 기업을 발견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50개의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회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중에서 5개의 우량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개수의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인컴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테슬라가 그랬듯이 테슬라가 2018년 3, 4분기에 보여준 것처럼 인컴이 이제부터는 걱정 없이 계속 흑자로 전환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장기간 그 기업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해 나간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장주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겠죠. 과연 테슬라는 그럼 언제 팔아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을 개설한 후 가장 먼저 올린 영상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15년 내에 33억 만들어 은퇴하기라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연수익 20% 달성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그러면 연수익 20%를 매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6개의 룰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매도하지 말고 시장이 변동할 때는 매수를 해라 라고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해줬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시장의 변동성이라면 절대 매도를 하지 말고 추가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하냐? 매도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때, 그 기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한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엑시트 플랜은요, 전기차의 부동의 이리자리를 만약에 테슬라가 지키지 못한다면, 또는 테슬라의 유인 자동차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가까운 미래 실패 소식이 전해질 때, 혹시 구글의 웨이모한테 밀린다거나 다른 회사가 치고 올라와서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의 강자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이 두 가지 소식 중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면요, 결국 그때가 바로 우리가 테슬라에게 작별 인쇄를 고해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가 테슬라 같은 성장주를 발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라, 즉 여러 개의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가 투자하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요, 제가 한 10개 가까운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성장주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